있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이 종합 토지세라는 시험 여기 없어지고 여기 재산세 들어왔습니다. 토지.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집을 세 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요래 3주택을 가지고 있다. 요게 만약에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면은 우리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할 때 이 금액을 전부 합산하면 6억이죠. 6억에 이렇게 재산세를 부과할까요? 따로따로 할까요? 예, 따로따로 합니다. 알겠죠? 따로따로 분리해서 합니다. 재산세는 요거 따로 이래 합니다. 예, 이래 안 하고. 그런데 내가 만약 토지 땅이잖아. 그죠? 땅을 여기에 1억짜리 가지고 있고 여기에 2억짜리 가지고 있고 3억짜리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는 이걸 합산해 버립니다. 알겠죠? 토지는 합산과세가 원칙입니다. 주택은 따로따로 합니다. 개별과세, 또 요거 우리가 개별과세다 또는 따로 떼서 하니까 분리과세다 이런 표현합니다. 개별. 요래 금액을 합산하는 걸 우리가 합산과세라 합니다. 합산과세. 근데 토지는 원칙이 무슨 과세죠? 합산과세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모든 토지를 전부 합산하면은 이걸 합산과세가 원칙이지만은 전부를 합산하면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부의 토지는 따로 떼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분리과세. 분리해서 과세한다. 합산을 하되 여기 합산도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별도 합산이 있고 종합 합산 요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토지는 합산과세가 원칙입니다. 그죠? 합해서 과세하는데 합산을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그리고 일부는 뭐하고 분리. 세 가지입니다. 결과 그죠? 분리, 별도, 종합. 알겠죠? 이래 하는데 다시 보세요. 지금 이제 토지입니다. 그죠? 이런 땅이 있으면은 그 중에 일부 있죠. 그죠? 요 중에서 일부의 땅은 따로 떼서 과세합니다. 분리. 말도 그대로입니다. 분리. 떼서 과세한다. 분리. 왜 분리하느냐? 분리과세하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합산과세하는 것보다 세금을 이거는 많이 징수해야 되겠다. 또는 합산보다는 세금을 적게 징수해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세금을 많이 징수하거나 적게 징수하기는 것이 분리과세 목적입니다. 고율, 저율이랍니다. 그럼 나머지 땅은 합산해야 되잖아. 그죠? 합산을 하되 요런 땅은 요런 땅은 요거끼리 별도 합산한답니다. 별도로. 요런 땅은 요거끼리 별도 합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묶어서 무슨 합산? 종합 합산하겠다. 요래 과세하겠답니다. 다시 땅이 있으면은 일부의 땅은 따로 떼서 과세합니다. 그죠? 분리과세하고 나머지는 합산을 하되 요런 거는 별도 합산. 요거끼리만. 나머지는 무슨 합산? 종합 합산. 세 가지입니다. 시작. 분리, 별도, 종합. 토지에서는 요게 구분하는 거. 요게 포인트. 알겠죠? 조금 복잡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제가 요걸 이제 구분하는 걸 제가 칠판에 해 드릴 거니까 조금 필요한 분은 메모하세요. 교재 보실 분은 그 교재는 아까 우리가 그 165쪽입니다. 우리 교재는 165페이지 그 있죠, 그죠? 16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예, 그 내용들이 전부 이 토지 과세 대상의 구분입니다. 구분. 그래 토지를 우리가 어떤 토지는 분리 과세하고 어떤 토지는 별도 과세하고 어떤 토지는 종합 과세할 거냐. 이 세 가지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걸 구분할 테니까 보세요. 먼저 분리과세다. 그죠? 분리. 첫째, 분리과세. 그죠? 첫 번째, 분리과세.
지우개가 좀 여유분이 없네. 2개밖에 없네, 지우개가. 좀 몇 개 더 있으면 좋은데. 자, 보세요. 분리과세. 분리, 따로 떼서 하는 거죠. 분리. 예, 요게 한 6줄 정도 들어갑니다. 6개, 6칸 띄우고, 그 다음 별도과세, 요렇게. 그리고 이제 종합과세. 요건 3칸 정도 띄우면 되고, 종합, 요거는 종합입니다. 종합과세. 요렇게. 토지는 이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줍니다.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과세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거는 토지, 땅, 토지다. 그죠? 요 분리과세 하는 거는 세금을 많이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고율 있고 저율이 있다. 고율이 몇 프로냐? 이게 4%짜리입니다. 4%. 저율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0.07%, 하나는 0.2%. 고율 세금이 4%와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0.07짜리도 있고 0.2도 있고. 별도과세는 요거는 누진세율입니다. 0.2에서 0.4%. 요것도 마찬가지 누진인데 0.2에서 0.5%짜리입니다. 이게 비슷합니다만은 과표가 다릅니다. 이거는 만약에 100만 원에 0.2면 이거는 50만 원에 0.2입니다. 과표가 다르니까 세금이 차이가 나겠죠. 그죠? 이게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은 거고, 이게 이제 종합과세. 다음 별도. 여기 제일 낮죠. 그죠? 4%, 0.07, 0.2, 0.2에서 0.4, 0.2에서 0.5다.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고율 하면은 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뭐죠? 사치성 재산입니다. 사치성 재산. 그러면 사치성 재산 아까 뭐라 그랬죠? 별골 오선주. 그죠? 요게 뭐죠? 별장, 골프장, 오락장, 선박, 주택. 그죠? 요 별골 오선주인데, 요 주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택은 요 건물과 토지인데, 이제 요걸 우리가 합산해서 과세해 버렸죠. 그죠? 요렇게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7월 달에 2분의 1, 9월 달에 2분의 1씩 고지서를 발부하잖아. 그죠? 그러면 주택의 땅 요거는 따로 안 합니다. 요거 할 때 같이 해버렸잖아. 여기서는 지금은 지금 토지만 하잖아. 그죠? 땅만 하니까 요거는 제외. 과세했잖아. 이때. 요거 할 때 같이 했죠. 그죠? 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되고, 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과 토지에서 별장 몇 프로 과세해줬죠? 4% 과세했죠? 했으니까 이거 또 하면 안 되고, 하면 중복되니까. 선박은 땅이 없잖아. 선박 땅 없잖아. 그죠? 제외. 2개 남잖아. 그래, 여기서 분리과세하는, 고율 분리과세하는 거는 골프장의 땅과 오락장의 땅. 알겠죠? 아, 골프장과 오락장이다. 거꾸로 하면 뭐죠? 오골개. 왜? 까만 닭 있잖아. 그거 생각하세요. 까만 닭. 오골개, 요거 2개구나. 알겠죠? 그죠? 요거는 땅 제외. 알았고. 자, 0.07에 들어가는 거, 우리 땅 중에서 제일 세금이 낮춰줘야 되는 건 뭘까요? 0.07은 굉장히 세금 적잖아. 그죠? 뭘까요? 땅 중에서? 예? 농지. 농사 짓는 땅. 그죠? 요걸 낮춰줍니다. 알았죠? 아, 농지구나. 농지. 0.2% 요거는 공장. 요게 우리가 이제 생산성 용지라 이랍니다. 이거 생산, 쌀, 그죠? 보리 같은 생산을 했잖아. 그죠? 공장도 어떤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죠. 그 생산성 용지이기 때문에
공장의 용지, 농지 같은 거는 세금 낮춰줍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은 요거는 상가, 우리 학원 건물 이런 거, 학원 건물의 땅, 부속 토지, 농지와 공장과 상가입니다. 예. 자, 우리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 보세요. 우리 세법에서는 우리 여기 이제 뭐 세종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이 있죠, 그죠? 이 건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크게 용도를 세 가지. 하나는 뭘까요? 우리 여기 건물이잖아, 그죠? 건물을 용도에다 세 가지 나눠버립니다. 하나는 주택. 주택 있잖아요, 주택. 또 하나는 예, 상가. 또 하나는 예, 공장.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이 건물은 상가잖아, 그죠? 주택 아니면 상가, 공장. 요 주택은 아예 제외되잖아. 주택의 땅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나오는 거 상가하고 공장만 있잖아요, 이게. 농지하고. 알겠죠? 상가하고. 다 들어왔잖아요, 이게, 그죠? 상가의 땅, 공장의 땅, 요 상가의 땅, 요거는 별도. 공장의 땅은 뭐죠? 분리. 알겠죠? 공장 땅은 분리, 상가 땅은 별도. 알겠죠? 저기 있잖아. 상가 땅은 별도, 공장 땅은 분리. 그죠? 그런데 여기에 농지는 전답 과수원까지입니다. 전답 과수원이고 여기에 또 목장도 세금을 요래 적용해서 하겠답니다. 그리고 임야도 요렇게 0.07에 들어간다. 임야, 산지 같은 거. 농지, 목장, 임야가 전부 저기 들어갑니다. 공장은 0.2%, 상가는 별도다. 그죠? 그러면 요렇게 이제 분리과세가 제일 높은 거는 오락장, 고급 오락장, 카지노를 말합니다. 카지노. 강원도 카지노, 이 골프장 땅. 그죠? 이거는 4%짜리. 농지, 목장, 임야는 저율 분리과세, 공장은 0.2% 저율 분리과세, 상가는 별도과세다. 그죠? 이건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 종합과세 해야 됩니다. 자, 종합과세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이 농지, 목장, 임야가 이게 종합과세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농지, 목장, 임야가 분리과세만 항상 되는 게 아니고 종합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공장은 마찬가지. 공장도 분리과세만 되는 게 아니고 종합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 요 상가도 마찬가지. 별도과세만 되는 게 아니고 별도과세도 있고 종합과세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를 알아볼지 딱 감이 잡히죠, 그죠? 구분만 하면 되잖아. 그죠? 어떤 농지가 분리과세가 되고 어떤 농지가 종합이 되는지 그죠? 구분하면 되잖아. 그죠? 공장은 원래는 분리과세인데 이게 언제 종합과세가 되는지, 상가는 별도과세 대상인데 언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만 구분하면 되겠지. 그죠? 자, 먼저 요걸 구분합니다. 요 농지, 목장, 임야와 요 농지, 목장, 임야를 구분해 볼게 보세요. 자, 요걸 보니까 이거는 세금이 굉장히 낮죠, 그죠? 굉장히 낮은데 이거보다는 이게 세금이 높잖아, 그죠? 요거보다는 요게 높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가 저 농지, 목장, 임야를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와 농촌 지역에 있는 농지로 구분해 버립니다. 이렇게.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와 농촌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어느 쪽을 낮춰줘야 될까요? 그렇죠. 이걸 낮춰줘야 되지. 그죠? 그럼 저기 있는 거는 농촌 지역, 여기 있는 거는 어떤 지역? 도시 지역입니다. 아셨죠?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 그죠? 도시 지역 안이다. 요걸 뭐라 하고 도시 지역 밖이라 한다 그랬죠. 그죠? 도시 지역 안, 요걸 뭐라 한다? 도시 지역 밖. 농촌 지역을 우리 법에서는 도시 지역 밖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과 밖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예? 밖에. 농촌 지역이니까. 그죠? 요거는 밖. 이렇게 하면 알겠죠? 그죠? 밖. 도시 지역 밖.
농촌지역. 요건 어디 있는 거?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거. 알았죠?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종합과세다. 농촌지역에 있으면은 분리과세다. 알겠고. 요게 이제 원칙인데, 자, 보세요. 이게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종합과세인데, 요게 예외가 있습니다. 이 농지 목적 임야가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 거는 분리과세 해주겠답니다. 다시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거 알겠죠?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거는 무슨 과세 해준다? 분리과세. 개발 못하잖아, 그죠? 요거는 분리과세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보세요. 도시지역 안에 있어도 개발 제한구역, 요런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으면 무슨 과세? 분리과세 해준다. 알았죠? 다시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분리과세,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무슨 과세? 종합과세인데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 있으면 개발 제한 구역에 있으면 무슨 과세? 분리과세. 알겠죠? 자, 하나 더, 요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보세요. 요 농지는 개인 소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요거는 기준 면적 내, 요거는 공익 목적 임야. 시작. 다시 개인 소유, 기준 면적 내, 공익 목적. 시작. 예, 제가 적어 드릴게요. 농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 그럼 목장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기준 면적 내, 기준 면적 내. 그 다음 세 번째 임야는 뭐라 했죠? 공익 목적. 요거는 공익 목적이다. 다시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개인이 소유하는 거. 알겠죠? 목장은 뭐죠? 기준 면적 내, 임야는 뭐다? 공익 목적. 알았죠? 예. 그러면은 요 요건이 요건데, 그럼 요거 반대말이 요겁니다. 요거 반대말. 그러면은 요리 들어오겠다, 그죠? 그럼 요게 들어오는 그러면은 농지와 목장과 임야는, 그죠? 요거 반대말. 개인 소유의 반대는 누구 소유? 개인의 반대는 누구일까요? 국가, 개인, 그리고 뭐죠? 법인. 요렇게 구분합니다. 국가는 과세권자, 개인이 뭐다? 법인. 요렇게 알았죠? 그러면 이 농지는 누구 소유? 법인 소유.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거는 종합과세. 알았죠? 기준 면적 내가 아니면 뭘까요? 내 반대. 그렇죠. 기준 면적 초과. 이거는 기준 면적 초과.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은 요거는 종합과세 하겠다. 그 임야는 공익 목적이라 그랬는데 공익 목적 아니면은 무슨 목적? 그렇죠. 사익 목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요런 거는 종합과세 하겠다. 요거 다시 농지는 개인 소유. 알겠죠? 목장은 기준 면적 내, 임야는 공익 목적. 머릿속에 딱 기억하세요. 딱 하면서 입력을 하세요. 이해하면 되잖아. 이해하고 나면 바로 뭐 입력되는데, 개인이 아니면 누구 소유? 지금 찍지 마세요. 찍을 거 계속 많은데, 다 적고 나거든 그때 찍으세요. 다 하고 나서. 예? 안 줍니다. 제가 안 찍을 거니까. 개인 소유는 분리과세, 법인 소유는 종합과세. 아시겠죠? 자, 폰 보지 마시고, 이 7번 보세요. 예, 수업 시간에 무조건 폰을 봅니까? 기준 면적 내, 요거는 기준 면적 초과분, 공익 목적 사유. 알겠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개인은 요 농지를 이용해서 식량 조달 목적으로 봅니다. 개인은 어떠한 자급자족 식량 조달 목적으로 보니까 세금을 낮추어 주겠다. 그런데 법인이 가지고 있다면 법인은 요 농지를 이용해서 돈벌이 목적을 이용합니다. 돈벌이 수익 사업에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은 세금 좀 많이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종합과세하겠답니다. 다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요거는 그냥 그죠? 어떤 수익사업 아니잖아. 그죠? 식량 조달 목적이니까 조금 뭐 요건 낮춰줄게. 그런데 법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요거는 법인은 농지를 이용해서 수익사업에 이용한다. 그래서 세금 좀 많이 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 있잖아. 그죠?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 사회복지법인, 영농조합법인 이런 법인, 즉 비영리 법인,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이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세금 낮춰주겠답니다. 그죠? 비영리 법인. 여기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법인 하면은 고아원, 양로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아원, 양로원에서 고아원 원생들한테 어떤 식량 조달 목적 이런 걸 낮춰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사회복지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으면 분리가세 해주겠는데 이 농지에다가 농사 짓지 아니하고 놀리고 있는 농지, 농사 안 짓고 그냥 놀린다. 그죠? 놀리는 농지를 낮춰줄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그런 농지는 종합과세 하겠답니다. 다시 개인이 소유하거나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놀리는 농지, 농사 안 짓고 놀리는 게 있잖아. 그죠? 그런 농지는 종합과세 하겠다. 놀리는 농지를 우리 요래 표현할 겁니다. 휴경지, 휴가 같다. 경작하지 않고 휴가. 놀리는 농지 우리 휴경지다. 요래 표현할 겁니다. 휴경지는 종합과세다. 다시 개인 소유는 분리과세, 법인 소유는 종합과세. 법인 중에서 무슨 법인? 비영리법인은 분리과세인데 농산지는 땅은 무슨 과세? 종합과세. 알겠죠? 됐고. 농지는 끝났습니다. 다음에 목장. 기준면적 했잖아. 그죠? 우리가 목장에 대해서는 소 한 마리의 기준면적은 예를 들어서 8제곱미터다. 이렇게 산자부 장관이 고시해 놨습니다. 정부에서. 산자부 장관이 가축별로 고시해 놨는데 이 8은 아닙니다. 8보다 좀 높습니다. 뭐 12점 얼마쯤 될 겁니다. 이게. 제가 그냥 편의상을 했습니다. 약. 알겠죠? 소 한 마리 키우는데 한 4평 내지 뭐 3평쯤 됩니다. 한 마리 키우는데 평균 한 4평쯤 됩니다. 기준 면적이. 나는 소를 10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장의 면적이 얼마냐? 1000제곱미터랍니다. 소를 100마리 키우고 있는데 목장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요 목장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100마리를 키우면은 기준이 한 마리에 8제곱미터니까 100마리면은 기준이 몇 제곱미터죠? 800이죠. 여기 기준 면적이잖아. 800이 기준 면적이죠. 그죠? 요 800제곱미터까지는 분리과세 한답니다. 분리과세 해주고 1000이니까 800을 초과했잖아. 그죠? 얼마가 초과됐습니까? 200 초과됐죠. 요거 초과된 부분은 무슨 과세? 종합과세 하겠답니다. 이렇게. 이래죠. 그죠? 그래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 해주고 기준 면적을 넘는 부분은 무슨 과세? 종합과세 한다. 이렇게 과세하겠다. 이래죠. 그죠? 이런 걸 뭐 우리 이런 거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말 뜻만 이해하면 됩니다. 아, 요거는 기준 면적이 있다. 기준 면적 내는 요거는 분리과세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은 무슨 과세? 종합과세구나. 알았고. 그 다음 임야입니다. 그죠? 요 임야는 공익목적이라 그랬죠. 공익목적이라 하는 거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 뭐 대표적인 거, 군사, 시설, 보호 목적의 임야,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이런 임야에 대한 공익목적의 임야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건 이따 우리 잠깐 교재로 참고를 하면 되고,
말 뜻만 이해하세요. 아, 요거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임야는 종합과세하겠답니다. 그래, 단, 선산, 그 말하면은 우리 그죠 선조들 어떤 무덤이 있는 거죠. 선산 이런 종중이 가지고 있는 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이런 임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주겠답니다. 낮춰주겠다.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거는 분리과세다. 자, 농지 목장 임야가 끝났습니다. 그죠? 자, 다시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약간 제가 다 적답하게 복잡지만은 다시 보세요. 요거는 위치가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된다. 즉 농촌지역이고 요거는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종합과세인데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 구역 안에 있는 거는 분리과세. 요 농지는 개인 소유, 요거는 기준 면적 내, 요거는 공익 목적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요거는 종합과세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고 사익 목적도 종합과세입니다. 그죠? 그런데 단 종중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분리과세다. 다음 두 번째 공장. 요 공장은 요거는 기준 면적 내, 공장도 마찬가지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요 기준 면적 내 요거 나중에 산정하는 시간 나중에 할 거고 요게 기준이 있는데 기준 면적 내만 분리과세 별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는 거는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면 이거는 종합과세. 상가도 기준 면적을 초과했으면 이거는 종합과세 하겠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초과. 그죠? 초과하면은 전부 뭐가 되죠? 종합과세다. 그죠? 아, 초가 나왔다. 초자 나오면은 전부 무슨 과세? 종합과세다. 그죠? 초가.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면적이 있는데, 그죠? 이런 면적에서 요 기준 면적 요까지인데, 기준 면적이 넘는 부분 있잖아. 이거는 나대지로 보겠답니다. 결국 나대지. 종합과세 되는 게 나대지입니다. 결국 나대지. 알겠죠? 그 나대지로 간주하겠다. 요 건물의 토지를 안 보겠답니다. 나대지. 알겠죠? 그래서 초가 보는 무슨 과세다? 종합과세. 알겠죠? 그죠? 자, 다음 보세요. 공장인데, 요 공장이 있잖아. 그죠? 요 공장이 군업 면지역, 요 공장이 위치가 군업 면지역에 있으면 관계없는데 이 공장이 시지역에 있답니다. 시지역, 여기 만약에 세종시에 있다. 공장이 세종시에 있는 거는 공단지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공단지역 안에. 우리가 공단지역이라 하는 것을 우리나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산업단지,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안에 있는 것은 무슨 과세? 분리과세.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세종시에 있으면서 공단 안에 있으면은 분리과세인데 요게 요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은 그거는 별도 과세 하겠답니다. 별도. 알았죠? 별도. 그래서 요게 또 들어옵니다. 공장이. 요 공장은 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인데 요 시지역이 있으면서 요거는 요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은 요거는 별도 과세 하겠답니다. 별도 과세. 다시 공장은 시지역에 있는 공장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요런 지역을 우리는 공단이라 합니다. 공단. 근데 요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무슨 과세? 별도. 알았죠? 별도.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 요 이제 하나씩 더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0.2에 들어가는 거 요거는 공급용 토지, 요거는 영업용 토지, 요거는 나대지. 예, 끝났습니다. 공급용 토지, 요 공급용 토지라 그랬잖아. 그죠? 요 공급용 토지라는 거는 현재는 나대지 상태인데 앞으로 여기에다가 집, 건물을 지어서 일반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토지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부지 같은 거. 그걸 우리가 공급용 토지라 합니다. 뭐라 그랬죠? 아파트 부지,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부지나 염전 같은 거, 염전 등등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이따 책 참고로 보면 되고, 영업용 토지라는 거는 현재 토지는 토지인데, 그죠?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대표가 뭐냐? 여기에 운전학원의 땅이라든가 차고지 같은 등등 이런 거. 그 요거는 나대지는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그죠? 그게 나대지인데, 이런 말하면은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조그마하고 땅은 크다. 그죠? 이 경우에 요 땅값과 건물값을 비교했을 때 건물이 있으면 나대지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요 건물값이 땅값에 2%에 미달합니다. 2% 안 되면은. 요 땅값에 2% 미달하면은 건물이 없는 걸 봐버립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대지로 간주하는 게 있다. 그죠? 건물이 2%에 미달하거나, 허가받은 건물이 있죠. 무허가 건물. 허가받은 건물 같은 이것도 건물이 없는 걸로 간주합니다. 이상 요게 나대지로 간주하는 거. 요게 우리 분리과세와 별도과세와 종합과세 구분 기준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은 다음 중에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거 찾아보세요. 별도과세인 거 찾으세요. 종합과세인 거 찾으세요. 아닌 거 찾으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 적게는 한 문제는 필수로 나오고 많이 나오면 여기서 두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요거는 꼭 우리 암기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요거는 안에 내용 중에서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지금부터 암기하는데 제한 시간은 10초. 설명드려서 벌써 암기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요래 뭐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설명 들었으면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겠다. 입력되어 있죠. 그죠? 자, 한번 쭉 한번. 지금 이제 뭐, 아까 왜 지금 찍으세요. 이제 지웁니다. 그 이제 여기에 대한 거 우리 잠깐, 그죠? 요런 토지 있잖아. 그죠? 여기 보면은 임야 중에서 공익 목적 임야라든가, 여기 보면은 공급용 토지라든가, 영업용 토지에 대한 게 우리 책에 나와 있으니까 잠깐 예를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교재, 그죠? 그 168페이지 한번 볼까요? 168페이지. 예, 168페이지 아래쪽을 한번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 가축들에 대한 기준 면적입니다. 참고. 이거는, 예, 뭐, 한우 이래 나오잖아. 그죠? 이런 말하면은, 예, 그죠? 말하면은, 그죠? 이런, 뭐 농장을 하시는 분들만 참고로 보시고 시험에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산자부 장고 이렇게 고시해 놨습니다. 알았죠? 오른쪽에 보면은 특정 임야 나와 있죠. 3번에 그죠? 그 임야가 바로 공익용 임야. 하나 적어 놓으세요. 공익 목적의 임야. 요걸 말합니다. 요거. 공익 목적의 임야. 예, 그거. 주 밑에 다 한 페이지 다 나와 있는데 그거 다 암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만 공익 목적이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그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임야가 아니고, 알겠죠?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임야. 알았죠? 보호 임야. 이런 거구나. 자, 뒤로 한번 가볼까요? 171페이지의 아랫부분 봅니다. 그 참고란 있죠. 그죠? 그 참고란이 나온 이게 바로 거기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와 있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예, 그게 바로 요겁니다. 공급용 토지, 요거. 공급용 토지 적어 놓으세요. 공급용 토지. 공급용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보면은 뭐 한국토지공사가 가지고 있는 거, 2번에 보면은 염전이라든가, 3번에 보면은 뭐 수자원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 뭐 등등 쭉 나옵니다. 그죠? 한번 넘겨보세요. 굉장히 많죠. 그죠? 이거 암기 다 못하잖아. 그죠? 예. 암기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 의미만 이해하세요. 공급용 토지라는 거는 뭐 집질 땅, 부지다, 부지. 알겠죠? 발전소 부지 같은 걸 공급용 토지라 한다. 지어서 일반인들한테 공급하기 위한 토지다. 집질 땅, 부지. 알았죠? 다음에는 고개 뒤로 잠깐 넘겨볼까요? 177페이지.
177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보이죠? 그죠? 그게 무슨 토지냐? 요 토지입니다. 영업용 토지예입니다. 영업용 토지.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 영업용 하면은 대표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의미만 이해하세요. 그거 다 암기 못 하잖아. 그죠? 암기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런 게 영업용 토지에 다 하고,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고, 예. 요게 운전학원의 땅을 말합니다. 차고지 같은 거, 영업용 토지. 그러면은, 시외 버스 터미널 있죠. 시외 버스 터미널에 가보면 요 성강장이 있고, 땅이 넓죠. 그죠? 요런 터미널 땅은 여기에 집 지을 땅입니까? 네? 집 지을 땅입니까? 나대지입니까? 영업용 토지입니까? 영업용 토지죠. 그죠? 영업용 토지인데 요게 원래 여기 영업용 토지였습니다. 토지에다가 요게 한 5년쯤 된 건데 한 5년 전에 요리 가버렸습니다. 0.2%짜리로 터미널은 분리과세. 그래 여기 있을 때는 별도과세였죠. 그죠? 그래서 터미널 요게 분리과세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가고 나서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터미널. 그리고 이게 원래는 요게 여기 있었습니다. 영업용 토지의 대표였는데 요게 별도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터미널 토지는. 예, 지금은 이제 분리과세 대상이다. 알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보고 자. 암기 다 됐죠, 그죠? 다 됐죠? 지웁니다. 자,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분리과세는 고율이 몇 프로? 4%. 저율 얼마? 0.07과 0.2. 요건 얼마? 0.2에서 0.4. 요거는 0.2에서 0.5. 그죠? 요 4%짜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골계, 요거는 뭐,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공장, 요거는 상가, 요거는 나머지. 그죠? 요런다. 여기서 우리 요 농지, 목장, 임야는 도시지역 밖에. 밖에서 되죠? 그죠? 밖에. 농촌지역입니다. 안에 있으면 무슨 과세? 종합과세. 예외가 있더라.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 있으면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에 있으면은, 그래요? 그린벨트 지역에 있으면 요거는 분리과세. 또 하나, 종중이 가지고 있는 것도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죠? 분리과세. 요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종합과세. 그죠? 법인인데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분리과세. 농산지는 땅, 휴경지는 종합과세. 다시 요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종합과세. 법인인데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분리과세. 농산지는 땅 뭐죠? 휴경지는 종합과세. 요 목장은 뭐라 그랬죠? 목장은 기준면적 내. 요것도 기준면적 내. 요것도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을 초과하면은 종합과세. 알았죠? 요 임야는 공익목적, 요거는 사익목적. 그리고 요 공장은 군지역은 관계없는데 시지역이 있으면은 요거는 어디서 된다 그랬죠? 산업단지와 또는 공업지역.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요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요거는 별도 과세. 그죠? 별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들어옵니다. 여기 무슨 토지? 공급용 토지. 요거는 무슨 토지? 영업용 토지. 요거는 나대지. 끝났습니다. 그죠? 끝. 이렇게. 요렇게 간단하잖아. 그죠? 다 적어놨으니까 복잡지. 그죠? 한 번 더, 다시, 자, 보세요. 이거는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앞으로 계속 몇 번 합니다. 예, 몇 번이 아니라 이거는 뭐 여러 번 많이 합니다. 자, 분리과세는 고율은 몇 프로? 4%. 저율 얼마? 0.07과 0.2. 별도는 0.2에서 0.2에서 0.5. 그죠? 4% 뭐죠? 오골계. 오골.
요거는 뭐죠?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공장, 요거는 상가. 요 농지, 목장, 임야, 요 농지, 목장, 임야는 도시지역 어디라 그랬습니까? 밖에.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종합과세. 예외가 있다, 그죠?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 있으면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또는 어디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종중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리과세. 자, 요거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종합. 법인인데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분리. 농사 안 짓는 땅, 휴경지는 종합. 목장은 기준면적 내. 요거 기준면적 내, 요것도 기준면적 내, 요것도 기준면적 내. 그죠? 기준면적을 초과하면은 종합. 그리고 요 임야는 공익목적이고 사익,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종합과세. 요 공장은 군지역은 관계없지만은 시지역에 있는 공장이라면은 요거는 공단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 그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위치해야 되는데 요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무슨 과세? 별도, 그죠? 별도.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갑니다. 무슨 토지? 공급용 토지. 요거는 무슨 토지? 영업용 토지. 무슨 토지? 나대지. 공급용 토지 하면 대표가 뭐라 그랬죠? 아파트, 부지, 염전. 요거는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나대지로 보는 거, 건물이 2%에 미달하는 거. 2%에 미달하는 거는 나대지로 간주한다, 그죠? 무가 건물도 나대지로 간주한다. 요게 분리, 별도, 종합과세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다. 암기됐죠? 예. 내일 되면 또 잊어버리지만은 이게 이제 한번 그래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합니다. 자꾸 반복하니까. 일단은 요게 분리와 별도와 종합과세다. 기본 개념은 잡히죠, 그죠? 예. 한 번 더. 자, 보세요. 분리과세는 고율이 있다. 고율은 몇 프로? 4%. 저율은 얼마? 0.07과 0.2 또 0.2에서 0.4 요거는 0.2에서 0.5 여기에 대한 게 뭐죠? 오골 오락장과 골프장 땅 요거는 뭐죠?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뭐죠? 공장 요거는 상가 다 나머지 그죠? 여기서 자 요 농지 목장 임야는 도시지역 어디서 된다? 도시지역 밖에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종합 그죠? 예외가 있더라. 도시지역 안에 있어도 어디 있으면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있으면은 분리 또 하나 종중이 가지고 있는 것도 분리 종중 분리 종중 나오면 무조건 분리입니다. 종중 요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종합. 법인이라 하더라도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분리. 농사 안 짓고 놀리는 땅 휴경지는 종합. 요 목장 요거는 뭐라 그랬죠? 기준면적 내 요것도 기준면적 내 이것도 기준면적 내. 요 기준면적을 초과하면은 무조건 무슨 과세? 종합과세. 요 임야는 요거는 무슨 임야? 공익 목적. 요거는 여기에 사익,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종합과세다, 그죠? 다음 공장에 보면은 요거는 군 지역은 관계없지만은 세종시에 있으면은 이거는 공단 지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공단 지역을 뭐라 했다? 산업단지, 공업지역. 요게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이거는 무슨 과세? 별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요게 무슨 토지? 공공이잖아. 공급용 토지. 요거는 무슨 토지? 영업용 토지. 무슨 토지? 나대지. 그죠? 요게 종합과세다. 알겠죠? 이제 예. 알았죠? 자, 여기서 요 보세요. 요 별도과세 대상, 요 별도과세 대상되는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요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요 땅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80억이 넘으면은 80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종합부동산세를 내랍니다. 종부세. 요 땅이죠. 요 땅, 그죠? 종합과세되는 요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5억이 넘으면은 5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내세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의 가액이 6억을 넘으면은 6억을 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내세요. 이게 종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우리가 종부세를 하죠. 그죠? 종합부동산세. 주택은 얼마? 6억. 별도는 얼마? 80억. 종합은 5억. 종합부동산세. 네, 그 잠깐 종합부동산세는 그 뒤로 잠깐 보세요. 둘 222쪽 222쪽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나오네, 그죠? 종합부동산세다. 종합부동산세. 우리 방금 그죠? 재산세를 했는데 재산세의 과세 대상 뭐였죠? 다 같이 뭐죠? 주택, 또 건축물, 또 뭐 있었죠? 과세 대상 선박, 또 항공기, 또 토지 있었죠? 토지를 우리가 요래 세 가지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무슨 과세? 분리과세. 또 하나 별도, 또 하나 종합이죠. 그죠? 자 보세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세입니다. 같은 보유세인데 그 조금 부자한테 과세하겠답니다. 부자.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알겠죠? 그 일반인들한테는 전부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 좀 부자들한테 부과하는 것이 종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재산세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건데 세금요 이름만 바꾼 겁니다. 같은 재산세입니다. 알겠죠? 재산세인데 이걸 종합부동산세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러나 단 다르죠. 그죠? 요거는 지방세, 요거는 무슨 세? 국세. 국세라 합니다. 국세고 차이점이 있다. 그죠? 그리고 요 우리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5개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요거 주택하고 토지하고 요걸 과세 대상인데 이거는 과세 대상 아닙니다. 토지 중에서도 요건 아닙니다. 요거하고 요것만 과세하겠답니다. 요게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 다시 종부세는 뭐다? 시작. 주택, 토지. 토지 중에서 뭐다? 별도와 종합. 그래서 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 토지 중에서 별도와 종합. 요것만 과세 대상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죠? 요게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 별도와 종합. 방금 주택을 얼마나 그랬습니까? 얼마 초과? 6억 초과. 별도는 얼마죠? 80억 초과. 종합은 얼마? 5억 초과. 여기에 대해서 종부세를 과세하겠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6억이다, 80억이다, 5억은 결국은 실거래가가 아니고 요거는 우리 시가 표준액인데 요걸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시가격이다. 이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아까 우리 재산세의 주택은 몇 프로였죠? 60. 토지 건물은 몇 프로? 70%.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모두 80%입니다. 다르다, 그죠? 요거는 80%네.
그럼 이 우리가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다가 여기에다가 세율, 요게 종부세. 그럼 세율은 몇 프로냐? 요 주택은 최저 0.5에서 최고 2%입니다. 요거는 별도는 0.5에서 0.7%, 요거는 0.75에서 2%. 우리 조금 전에 재산세를 했는데 재산세에서 주택이 얼마였냐 하면은 0.1에서 0.4였죠. 기억나죠? 그죠? 방금 우리 했습니다. 별도 얼마였죠? 별도 얼마? 0.2에서 0.4. 요거는 0.2에서 0.5였잖아. 그죠? 요거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재산세 주택은 0.1에서 0.4인데 종합부동산세 오니까 0.5에서 2%잖아. 약 이게 5배 내지 약 한 5배 많죠. 그죠? 그건 세금이 많잖아. 5배. 그 종합부동산세가 세금이 많습니다. 저기 별도도 보면은 0.2에서 0.4인데 여기 우리가 0.5에서 0.7이잖아. 2배 내지. 그죠? 한 2배 이상 되죠. 그죠? 종합도 마찬가지 0.2에서 0.5인데 이거는 0.75, 3배에서 한 4배 되잖아. 그죠? 이게 세금 높죠. 그죠? 이게 종합부동산세다. 이런 세금인데 이런 세금을 우리는 이것도 마찬가지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6월 1일. 언제 내느냐? 납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냅니다. 납기 기간은 다르다. 그죠? 자, 요거는 고지서가 발부될까요? 자진신고 납부할까요? 고지서 발부합니다. 보통징수. 아, 고지서를 발부하는구나. 누가? 그렇죠. 세무서. 국세니까 세무서. 알겠죠?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부한다. 알았죠? 그런데 자, 요 하나 보세요. 6월 1일 바로 그 직전에 집을 팔았다, 저런 땅을 팔았다, 또는 나는 집을 샀다, 땅을 샀다, 그죠? 그래서 샀지만은 공부상에 아직까지 등기 이전이 안 됐다. 그래서 내한테 요거 보내지 마세요. 틀리니까 내가 요거는 내 재산은 자진신고 납부하겠다 하면은 요걸 우리가 예외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다시 원칙은 뭔데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자진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거 인정해 주겠답니다. 예외적으로 요걸 원칙으로 하되 그럼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이날까지 세금 안 냈다. 안 내면은 뭐가 부과될까요? 가산금. 그렇죠. 몇 프로? 아까 재산세하고 똑같습니다. 3%. 또 안 내면은 1.2%. 최대 몇 개월? 60개월. 이걸 뭐라 한다? 중가산금. 그죠? 중가산금인데 요걸 얼마 이상? 국세니까 100만 원 이상. 아까와 재산세는 30만 이상이죠. 이거는 국세니까 100만 원 이상일 때 여기 보습니다. 중가산금. 알겠죠?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럼 만약에 내가 그죠? 납기 내가 12월 15일까지 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데 종부세 납부할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요날 내가 못 내고 그죠? 언제 냈느냐? 그 다음 연도 5월 16일 날 납부했답니다. 그럼 가산금이 몇 프로 부과될까요? 12월 15일까지 내야 되잖아. 그죠? 요날까지 내야 되는데 요날 못 냈습니다. 요날까지 그죠? 못 내고 요날 냈습니다. 5월 16일 날 냈답니다. 그러면 가산금 몇 프로 붙을까요? 첫 한 달은 3%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납기내가 12월 15일이니까 요 납기원은 1월 15일 되겠죠? 여기에 3% 붙고 그 다음 달부터는 얼마? 1.2% 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한번 따져보세요. 2월 15일. 15입니다. 15. 2월 15, 3월 15, 4월 15, 5월 15 넘어갔잖아. 넘어가면 또 한 달 때. 알겠죠?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새로 고쳐야 돼요.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야, 확진되면 말씀드릴게요. 아니, 지금은 아직까지 하루만 넘어가도 한 달씩 봐버립니다. 그럼 몇 개월이죠? 5개월이잖아. 그죠? 5개월.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여기 이제 6%다, 그죠? 결국은 요걸 뭐라 한다? 가상금. 요걸 뭐라 하고? 중가상금. 몇 프로? 9% 붙습니다. 이게 만약에 90만 원이면 이게 안 붙는다 이거죠. 그죠? 100만 원 이상일 때만 이게 붙고. 알았죠? 예, 요걸 우리는 중가상금이라 한다. 요게 종부세입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매년. 처음 이게 이제 2005년도에 이게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됐습니다. 그때는 매년 두 문제 나왔습니다. 시험에. 나오다가 한 3년간 두 문제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한 문제가 꾸준하게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이런 데서 나오면 아까 우리가 토지 부분에 나오는 이런 거 그죠? 요게 바로 여기 해당됩니다. 아까 토지에서 한 문제 나오고 여 나오면 두 문제가 나오잖아. 그죠? 토지,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과세. 이 주택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요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제외. 집은 주택은 주택인데 종부세 과세 안 하는 거. 첫째,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안 한답니다.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있죠. 요거는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하겠답니다. 임대주택은 제외. 그 임대주택은 제외해 준다. 그 임대사업자가 우리나라 많죠. 그죠?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습니까? 임대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네? 혼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2,300채.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2,300채를 가지고 있답니다. 누구는 한 채도 없는데. 하여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2,300채. 이게 매년 국세청에서 합니다. 최고 몇 채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2,300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사람 종부세 안 냅니다. 그죠? 예. 물론 이제 임대주택 아닌 자기 집 또 있다면 자기 집이 만약에 6억이 넘으면 세금 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숙사. 법인이 가지고 있는 기숙사 있잖아요. 그죠? 직원들 숙소. 기숙사라든가 가정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노인 요양시설 같은 거 이런 주거용 건물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세 번째, 주택 건설업체가 분양을 하다가 미분양했습니다. 그죠? 요 주택도 과세 안 하겠다며. 그런데 요거는 5년간만 과세 안 합니다. 5년이 지나면은 그때까지 분양 못했으면 과세하겠답니다. 미분양 되고 나서 그 건설업 말하면은 사용 승인서 승인을 얻고 나서 5년간은 과세 안 하는데 5년이 지나면은 과세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별장. 별장을 과세 안 하겠답니다. 종부세 과세 안 합니다. 별장. 우리가 조금 전에 그죠?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라 그랬잖아. 그죠?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부자들한테 과세되는 건데 별장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잖아. 근데 별장을 왜 제외할까요? 예? 그렇죠. 아까 했기 때문에. 아까 몇 프로 했죠? 4% 과세했잖아. 과세했는데 이어도 집을 이어버리면 어떤 문제 생겨 보세요. 최고 몇 프로? 2%밖에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별도 요 과세 안 합니다. 아까 재산세에서 4%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빼준 겁니다. 시험에 잘 냅니다. 요런 거. 자, 이제 마무리. 1세대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좀 혜택을 주겠답니다. 혜택.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 그죠? 혜택을 주는데 첫째, 기초공제를 3억 해주겠답니다. 기초공제 3억. 그러면 보세요. 집을 내가 주택을 10억짜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10억짜리라면은 6억이 넘는 부분이 종부세가 과세되니까 6억을 빼고 나면 4억이 되죠. 그런데 1주택자는 여기다 또 얼마 또 빼준다? 3억 또 빼주겠답니다. 그럼 우리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얼마가 공제되죠? 6억.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얼마? 다시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얼마? 9억. 9억. 알았죠? 9억. 두 채 가지고 있으면은 6억 공제입니다. 한 주택만 가지고 있으면은 9억을 공제받습니다. 알겠죠? 1주택자는 9억, 기초공제가 3억 있잖아. 그죠? 9억 공제되고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얼마 공제? 6억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에 한해서는 기초공제 3억 해주겠답니다. 두 번째, 나이에 따라서 세금을 또 공제해 주겠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10% 공제해 주고 65세 이상이면 20% 공제해 주고 70세 이상이면 30% 공제해 주겠답니다. 공제.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보유기간 또 때는 세액공제. 하나는 요거는 5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5년 이상 보유했으면 20% 공제해 주겠다.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40%를 공제해 주겠답니다. 40%. 그것도 특징이 뭐냐? 이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중복하여 적용해 준답니다. 중복 적용해 준다. 그럼 만약에 나이가 70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보유했다. 그럼 70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몇 프로 공제? 70%. 중복 적용해 주니까. 알죠? 요게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자, 여기에 우리가 6억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6억 했는데 부부간에 합산할까요? 따로따로 할까요? 부부간. 남편이 집을 하나 5억짜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5억짜리 가지고 있고 그 배우자가 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5억짜리랍니다. 이걸 합산하면 10억 되죠. 종부세 내야 되잖아. 합산 안 하면은 따로따로 하면은 5억밖에 안 되니까 6억 안 되잖아. 그죠? 세금 안 냅니다. 합산할까요? 따로 할까요? 예? 예. 별도입니다. 따로따로. 부부 개인별입니다. 알겠죠? 부부 합산 아닙니다. 알았죠? 부부 따로따로입니다. 부부 별도 과세. 별도로 합니다. 별도 과세. 요거는 작년에 냈던 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답니다. 작년에 냈던 세금의 50% 초과할 수 없다. 부부는 별도입니다. 별도. 알겠죠? 그럼 만약에 남편 명의로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요 집이 10억짜리입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은 6월 1일 되기 전에 부부 공동 명의로 딱 해버립니다. 공동 명의로 하면은 남편 재산 얼마? 5억. 배우자도 5억 돼버리잖아. 그죠? 종부세 안 나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따로따로 한다. 따로따로. 자, 이제, 요거 보세요.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10억짜리 집이면은 우리가 10억짜리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요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냈죠. 무슨 세 냈습니까? 예? 재산세. 이거 냈잖아, 이거. 그죠? 냈는데, 또 법에 보면은 6억이 넘는 부분, 요 6억이 넘는 부분에 무슨 세 내라 그러죠? 종합부동산세 내세요, 이 말이잖아. 그죠? 우리가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재산세를 1차 냅니다. 냈는데, 6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 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중복되죠. 2번 냈잖아, 2번.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낼 때 요걸 빼주겠답니다. 알겠죠? 빼준다. 요거 냈던 거. 예. 그러면은 편하게 그냥 10억짜리 집이면은 요만큼 재산세 내고 요거 종부세 내면 되잖아. 그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법은 그래 안 돼 있습니다. 일단 이만큼 내랍니다. 재산세 내고 요거 종부세 낼 때 빼주겠답니다. 그럼 요만큼 재산세 내고 요거 종부세 내는 거 하고 이만큼 냈다가 빼는 거 하고 어느 게 세금이 많을까요? 뒷기 많습니다. 이만큼 냈다가 빼는. 왜냐하면 금액이 크면 세율이 커져버리잖아. 그러니 일단 이걸 징수하겠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징수했다가 빼주겠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래 되죠. 그죠? 만약에 보세요. 이제 주택을 내가 하는 계산 한번 해볼게 보세요. 10억짜리입니다. 그죠? 하나, 이제 요 흐름을 이래 이해하셔야 되니까. 집을 내가 10억짜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10억짜리면은 6억을 빼줍니다. 그죠? 6억 초과 보이니까 빼고 나면 얼마죠? 4억이잖아. 그죠? 4억인데 4억에 몇 프로만 한다 그랬죠? 80%. 80%. 그죠? 그러면 과표가 얼마죠? 3억 2천. 여기에 세율 이렇게 합니다. 10억짜리 주택이면 6억 넘는 부분이니까 6억 빼고 나면 4억이잖아. 그죠? 그 4억에다가 80%만 한다 그랬으니까 3억 2천만 원. 그러면 3억 2천만 원 세율표를 잠깐 한번 볼까요? 책 한번 보세요. 예, 우리 거기에 주택에 대한 세율표를 잠깐 볼게요. 227에 나와 있습니다. 227페이지에 제일 위에 나와 있네요. 그죠? 227에 보면은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6억 이하는 1000분의 5죠? 제일 위에 보니까 0.5%. 3억 2천에 0.5%면 여기 160만 원 나옵니다. 요게 종합부동산세. 160만 원. 그런데 이걸 다 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아까 요거 빼줘야 되잖아요. 요거. 알겠죠? 요거 빼준다. 요걸 뭐라 하죠? 재산세 냈던 거. 여기에서 재산세 냈던 거 빼줍니다. 알겠죠? 요 재산세 냈던 거는 몇억 초과 6억 초과 재산세. 알겠죠? 요걸 빼준다. 빼주고 나면은 6억 초과 재산세 빼고 나면 요게 이제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더 할게 보세요. 이번에는 15억짜리다. 15억짜리. 자, 다시 한번 더 계산해 볼게 보세요. 주택이 15억짜리랍니다. 그러면은 6억 빼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죠? 6억 빼고. 물론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3억 또 빼줍니다. 그죠? 집 한 채 있으면, 만약 집이 두 채다. 집이 두 채만 6억만 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얼마죠? 9억이죠. 9억에 몇 프로? 80%. 8, 9, 72. 7억 2천만 원. 요게 세율. 그러면 7억 2천만 원 그게 몇 번째 있습니까? 두 번째 있네요. 그죠?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 보세요. 기본이 얼마? 300만 원에 300만 원에다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뒷말이 뭐죠? 6억 초과 금액의 0.75잖아. 그죠? 6억 초과, 여기서 6억 빼고 나면 얼마죠? 6억 빼고 나면 얼마? 1억 2천. 1억 2천만 원에 0.75%.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면은 900만 원 나오네. 그럼 요거하고 요거 더하니까 납부할 세금이 얼마 나왔죠? 1200만 원. 요걸 다 내는 게 아니고 요거 6억 넘는 무슨 세? 재산세 빼준다 이겁니다. 중복되니까. 알겠죠? 그러니 우리 항상 제일 마지막에 가서 빼는 게 뭐다? 재산세를 빼준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뭘 빼주는 거? 재산세. 몇 억 넘는 거? 6억 넘는 재산세. 요거 냈던 뺀다. 알았죠? 요게 요렇게 계산하라고 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흐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요게 일단은 이걸 냈으니까, 그죠? 요걸 냈으니까 요걸 나 이제 공제해 주는구나. 요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종부세. 그래서 이제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요게 답니다. 예. 1억 2천만 원에 0.75 하면은 1억 2천만 원에 0.75%거든요. 0.75%면은 하나, 둘, 0.0075. 맞니? 하나, 둘, 셋, 넷. $90만 원 같네. 90만 원 맞죠? 그죠? 하나, 둘, 셋. 동그라미를 보니까 90만 원 같네. 그러면 390만 원 오겠네. 그죠? 390만 원에서 자세 빼면 됩니다.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헷갈리네요. 동그라미 많아가지고. 이러면 이제 우리 재산세와 종부세까지 딱 하면 이제 우리 부동산 세법이 딱 마무리 끝났습니다. 세법 이렇게 진행되고, 그러면 이제 요래하고 나면 다음 주 되면은 다시 또 첫 페이지 취득세 또 시작합니다.
취득세하고 또 양도세, 또 재산세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요래 이제 1, 2월 강의 요래 종강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시 또 처음부터 또 시작할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